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에치슨 라인의 문제를 거론했었죠. 마침 제가 좋아하는 역사가이신 황현필 선생님께서도 에치슨 라인과 관련한 남침 유도서를 다룬 관계로 매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백히 미국의 남침 유도설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을 미국이 유도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꼭 일어나야만 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후발제국주의 국가 쪽에 속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뉴딜 정책, 테네시강 공사, 그리고 군수 사업을 굉장히 성장시켜 나가는데 약 1000만 명 가까운 군대가 150만 명 이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그럼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1950년까지 큰 국지전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 공산화를 잠깐 미국이 막아내면서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아니 미국 입장에서도 군수 산업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무기 판로가 막혀버리니까 미국은 북한이 내려오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군수 산업 시설에 막말로 지금까지 5년간 사용하지 못한 무기를 어디선가 사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크게 넓은 틀로 이야기해서 미국은 분명히 김일성을 끌어들인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말까? 이건 제가 문서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을 미국이 얻어간 게 얼마나 많냐고요. 에치슨 라인에서 남한을 빼버린 조치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미끼였다. 그 동기는 잉여 무기의 소비를 통한 군수산업 증강 의도 정도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면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직접 메이저 플레이어로 참전하는 입장이라면 전쟁의 득실은 잉여 무기를 소비하는 그 단일 요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용 공산품의 잉여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장점과 동시에 눈앞에서 소모되는 대규모의 인적, 물적 손실이 존재하는 관계로 손실량과 이득량을 동시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현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처 확보로서 큰 이득을 보는 게 명백한 자격이 되려면 일단 본인은 전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입장이었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이 그러했죠. 일본은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떠안는 손실이 제로인 상황인데 군수 공산품을 생산하는 시장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격이니까 무조건적인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분명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물자를 들여서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였으며 이 얘기는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직접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잉여 군수품의 소비처 확보라는 일부의 이득도 있지만 직접 참전하여 떠안게 되는 인적, 물적 손해까지를 고려해서 이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적 이득이 일단 아닌 상황이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군수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바로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싸워서 눈탱이는 밤탱이 됐고 쌍코피 흘리고 있는데 미국은 무기를 팔아치워 먹으면서 스테로이드제를 막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 독일 이런 헉헉 하고 있을 때 나서 빰딱지 몇 대 때려주면서 다 정리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영상 속에서 황 선생님께서는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이 얻은 이득에 주목하여 전쟁이 주는 이득적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의 경우와 한국전의 경우는 그 전제가 분명 같지 않죠. 왜냐하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와 달리 한국에서의 미국은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군수공산품의 수요처가 마련되어 이득이 되는 측면, 그리고 그 측면과 직접 참전함으로써 소모하는 인적, 물적 손실의 비교 견적을 내보았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임했던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수요처 제공이 주는 이득이 직접 소모하는 손실의 물량보다 컸던 것이고 한국전쟁에서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물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 득실의 판단 여부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계대전의 경우에 전쟁이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그 똑같은 논리로 한국전의 경우도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한 무조건적 이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러 유도까지 해가면서 그리 중시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불확실성에 베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국 같은 이해득실에 밝은 합리적인 국가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죠. 따라서 저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군수산업을 일으키려 했다는 설은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참전하는 상황이냐 아니냐의 입장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군수산업의 수요처 확보라는 단일 요인만 고려하여 낸 성급한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문이 듭니다. 아니 대체 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빼버린 거야?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으면 미국은 필리핀을 지키겠다, 오키나와를 지키겠다, 일본과 안류산 열도, 알래스카까지 지키겠고 그 북서쪽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애치슨 선언이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나는 거냐면, 그런데 이 의문도 애치슨 라인의 본질을 따져본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빠지게 되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애초에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대소련 방어 전선이었던 게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빠져버린 걸 두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거나 북한을 도발한 메시지라거나 하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애치슨 라인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우리 입장이 아닌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이 되어 그 유불리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 핵심은 유럽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럽입니다. 서독, 프랑스, 영국. 따라서 한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인 것은 일단 전제해놓고 가야 하겠죠. 그리고 미군과 소련군의 구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시 미군은 2차 대전을 막 이기고 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막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고, 소련은 2차 대전을 막 이기고 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막강한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련은 육군이 강하고 미국은 해군과 공군이 강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최전선을 형성할 때 가급적 육지 라인보다는 해상 라인을 형성하여 맞서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어설프게 육지에 걸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다시 애치슨 라인을 살펴보죠. 막상 보니 어떻습니까? 해상 라인으로만 그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비껴간 게 아니라 육지는 모조리 비껴가 있습니다. 나름 그나마 육지라고 할 만한 유일한 곳이 일본인데, 일본은 그 자체가 섬나라니까요. 사실상 해상작전의 기지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해군 그리고 항공모함상의 공군력으로 방어가 가능한 해상작전 중심의 전선만을 유지한다. 이 기조가 한반도뿐 아니라 애치슨 라인 전역에 걸쳐서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침 보니까 한국만 빠진 게 아니기도 하죠. 타이완, 북베트남 모두가 공산권과의 대치 전선인 것은 명백한데 애치슨 라인에서 모조리 빠져있죠. 결국 가장 싸우기 쉬운 전선, 소련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으로서 승산이 높은 전선을 표시한 것이 애치슨 라인의 본질이지, 어느 지역을 포기하고 어느 지역은 꼭 지킨다, 이런 식의 개념의 라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을 지키겠다, 오키나와를 지키겠다, 일본과 안류산 열도, 알래스카까지 지키겠고 그 북서쪽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침 유도설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빠져버린 것에 대한 미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우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미국 입장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그것은 애초에 전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한반도를 제외하고 극동 방어선을 잡는 게 충분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 동기를 의심해볼 상황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애치슨 라인의 본질을 견지한 채로 또 다른 음모론 하나를 살펴봅시다. 애치슨 라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애치슨이 남한을 빼버린 이유를 이승만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설이 또한 존재하죠. 이른바 이승만의 공갈포 원인설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도를 넘어선 대북 도발이 끊이지 않자 불필요한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았고 여러 루트로 대북 도발을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이승만에게 전달했는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북 도발을 감행하자 실제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미군을 철수해버리고 과거 비밀회담 속에만 존재했던 내용인 유사시 한반도는 포기 가능한 지역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을 공표해버려요.
그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죠. 한반도는 미국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최전선은 아니다. 이승만이 무기를 달라, 비행기를 달라라고 해도 무기, 비행기를 안 줘요. 안 주는 논리가 뭐냐면, 이승만도 지금 계속 북진 통일론을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무기를 주면 너 북한으로 전쟁할 것 같아. 우리 미국이 이제 전쟁하기 싫어.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 2차 세계대전에 너무 많이 죽었어.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이승만을 정신 차리게 한 게 아니라 김일성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게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죠. 일단 이 설도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한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곳이 아니었던 터라 애치슨 라인이 듣보잡인 신생국 대통령이 좀 진상스럽다고 해서 수정될 리가 없었으리라는 게 안타깝지만 팩트입니다.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가 빠진 사건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큰 사건이기도 하니까 여러가지 음모론이 나돌고 그럴싸하게 존재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애치슨 선언은 철저하게 대소련 방어전의 최적화 라인이라는 게 본질이고 공식적인 선언까지 해서 공표했던 것은 김일성이 쳐들어오게 유도했다든지 이승만의 객기를 죽이기 위해 의도됐다든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스탈린을 의식한 자극 행위였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이승만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게 사실 나름의 명백한 근거가 있기도 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애치슨에 대해서 책임론이 일던 시기 1954년에 한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애치슨이 했던 발언이 있죠. 왜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를 뺐나요? 라는 질문에 애치슨 말이 만약 대한민국이 미군의 확고한 지원을 받았더라면 이승만은 더 도발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했을 것으로 봤었다. 라고 답을 했죠. 이 얘기는 애치슨이 당시 분명 이승만을 의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명백한 근거가 되면서 그렇다면 애치슨의 한반도 배제는 이승만의 당시 도발로 인한 것이었네? 결과적으로 이승만의 책임론 이렇게 귀결되는 흐름을 갖게 되었죠. 애치슨은 왜 1945년에 이승만 얘기를 꺼냈던 걸까?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냥 핑계 같습니다. 당시 애치슨은 수정주의 사학자들로부터 너 일부러 한반도를 빼서 전쟁 유도했던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불편한 비판을 받던 입장이었습니다. 애치슨으로서는 본인은 전쟁을 유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입장이었다 라고 둘러대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은 순전히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평화적이고 선한 동기로 애치슨 라인을 한반도 이남으로 잡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액션이었지 전쟁을 유도하는 액션이었던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난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뭐 어떻게 둘러대든 간에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애치슨 선언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터라서 애치슨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1954년의 그 말은 책임론을 피하려고 순전히 거짓말로 둘러댄 말이었냐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대책 없는 대북 도발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미국이 그것을 예의주시하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런 점들까지를 모두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시 한반도의 위상은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치슨 라인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승만의 통제불능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전쟁 위험도가 높았던 관계로 예의주시하기는 해야 하는 짜증나고 귀찮은 지역 딱 그 정도의 인식이 당시 한반도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빠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으나 본질은 대소련전을 염두에 쓸 때 유리한 전선을 표시한 것이 그 본질이다. 상대적으로 육지전의 베테랑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과 싸우려면 해상 라인의 전선을 구축하여 해군력과 공군력을 주무기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미국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리라 본다. 굳이 한반도의 육지 중간에 방어 라인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결과로 한반도는 라인에서 빠졌던 것이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애치슨 선언은 김일성을 자극하여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것이 수정주의 사학자들에게 채택되어 미국의 남침 유도설로 굳어지게 되었고 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반미 기조의 사상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군수산업의 수요처 확보 부분을 전쟁 유도의 핵심 동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쟁의 직접 참가자로서의 미국 입장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수요처 확보라는 일면적인 이득이 존재하는 반면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 손실이라는 다른 차원의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쟁 유도까지 감행할 정도로 인위적 작업을 벌였으리라 보기는 힘들다. 세 번째, 애치스는 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애치슨 라인에서 남한을 빼버림으로써 이승만의 대북 도발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승만의 대북 도발이 잠잠해지면 그만큼 전쟁의 위험도 적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소간의 면피성 해명일 뿐이지, 애치슨 라인이 본질적으로 남한의 지도자를 고려하여 특별히 낮춰잡혔던 것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어디까지나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듣보잡인 신생국가였고 대소련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존재감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남침 유도설, 그리고 이승만의 공갈포 원인설 등은 한반도의 위상이 당시에 듣보잡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자국민 중심적 시각이 담긴 불완전한 설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침 유도설을 지지하시는 황현필 역사가님에 대한 반박이 되어버렸는데,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강의 영상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황현필 역사가님의 채널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 채널은 굳이 구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황 역사가님 채널은 구독 꼭 강추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훌륭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